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방송이 이제 6년차, 좀 있으면 7년차거든요. 근데 아직도 오프닝 할 때 너무 어색하고 떨리고 막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은 제 전문 분야죠. 커버드콜 신상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히 커버드콜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자, 골치 아픈 상품이 또 나왔습니다. 자,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이름은 되게 뭐 그럴싸하게 잘 지어요 요새. 493810이라는 상품인데요. 자, 나온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상품인데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특히나 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죠. 제가 11월에 이제 프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FOMC 있고요. 기본적으로 CPI 있고요. 그리고 대선까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우리가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혹은 커버드콜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박은 없어요. 그렇지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손실을 또 줄이는 측면에서 핵심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기관 투자 전략에서 절대로 한 방향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사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뭐 올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데, 실제로 강남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주식 올인하시는 손님들은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대부분의 PB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상품들을 먼저 접하게 되고 먼저 투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이 제도권 제 책을 많이 홍보를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위당 7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중립적 성향으로 30%를 가져가고 있고요. 배당은 10%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약간 상승세가 꺾인 측면에서 또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스닥이 오를 때 같이 올랐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빠질 때는 또 보완까지 해줍니다. 미국 배당 타미당 기본은 기본적으로 TR로 가져갑니다. 그냥 배당도 재투자하면서 TR로 20%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배당 귀족은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주식이 빠질 때 배당주 위주다 보니까 25년 이상 배당을 줬던 3% 정도 배당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안정적인 역할로서 주식의 하방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30%로 안정형 성향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줬다라고 감히 자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대박 나면 좋겠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 주식의 2년 동안의 표준 편차는 1.2% 곱하기 2 해봤자 2.4%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블랙스완,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본 타미당, 뭐 제가 까는 건 아니지만 기본 타미당만 계속해서 고수하다가는 한번 벌었던 수익을 한 번에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타미당 좋은데요, 기본 타미당은 몰빵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인데, 정말 기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는 건데 주식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 빠질 것 같을 때 빼면 안 되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식 저점은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실제 현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잠깐 뺐어요. 근데 이때 오르는 게 가장 공포스럽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식이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뭐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인버스를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8월 5일 기점으로 폭락했을 때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8월 여기네, 여기.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인버스가 상승하는 폭은 6%였는데 코스피가 마녀하는 폭은 9%였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인버스를 사도 정확히 해지가 안 돼요. 그 비율도 맞지 않을 뿐더러 타이밍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의 저점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실제 현장 세미나에서 많이 써먹는 건데, 자, 해지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고 있을 때 하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금을 사놓거나, 대표적으로 CDS 하이 일드, 그러니까 고수익의 채권들, 아니 빅스 공포지수라고 하는 것들, 시장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오른다라고 알고 있는 빅스 지수, 그다음 핍스 물가 채권, 그다음 빅스 짧은 기간에, 그다음에 CDS 있고 캐쉬도 있고요, 실버도 있습니다. 노헤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리턴 보겠습니다. 변동성은 물론 금이 크긴 하지만 리턴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빠졌을 때 해지 상품으로 이 총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을 봤을 때 결국 리턴이 가장 높은 것은 금이었단 말이죠. 실버가 그 다음이었고요. 여러분들 빅스 산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빅스는 8위입니다. 쇼텀 빅스는 더 최악의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빅스 가지고 난리치는 게 더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수정된 리턴 혹은 뭐 여러가지 맥스 드로우다운 여러분들 아시죠? MDD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들, 물론 3위라서 1등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3위 정도면 중간값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사놓으면 해지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을 사고 있는데 빠질 것 같을 때 주식은 못 팔겠다, 왜냐면 장기 보유할 거니까. 그럴 때 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지 생각했을 때 가장 성과적 역사적으로 20년 동안 좋았던 것이 바로 이 골드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골드까지 사면서 해지 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냥 골드를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서 커버드 콜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승을 잘 따라가다가 예상치 못한 급락을 상쇄하는 방어적인 전략인 거죠. 특히나 변동성이 커진 현재 시장에서는 타미당 같은 커버드 콜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서는 이제 지금 와서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본 타미당이 늘 타미당 7보다 앞섰기 때문에 뭐 타미당 7이 제사를 깎아먹는다. 참고로 타미당 7은 이름 바뀌어가지고 커버드콜 2호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깎아먹니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시장의 보합이냐 아니면은 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따라서 일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물론 커버드콜은 좋지 않은 흐름을 기본 타미당에 비해서는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10,000원에서 1,400원에서 움직이면서 배당이 기본적으로 거의 월에 0.9%씩 나옵니다. 거의 대략 한 1%씩 나온다고 보면 되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승은 상승대로 추구를 하고 대신에 급등은 추구를 하지 못하죠. 커버드콜 때문에, 옵션의 매도 때문에. 그렇지만 하방 시장이 왔을 때는 그 콜옵션 매도가 아주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이 커버드콜을 통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알아서 해지해주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뭐 여러가지 이 그룹 중에서 타미당 관련돼서 관심 종목입니다. 기본 타미당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실은 슈드를 한국판으로 사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상품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타미당 2호부터가 이제 특수성이 있는 상품들이죠. 7,200억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 상품으로는 채권 에미채 이후로는 가장 높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여기 있는데요. 자, 생각보다 최근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음에도 아래로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잘 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들은 에이스 미국 데일리 타겟, 그 다음에 코덱스 타겟, 뭐 코덱스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정도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총도 좀 작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나스닥 관련된 커버드 콜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급등할 때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시총이 큰 것들이 나스닥 100이 시총이 3조 9천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미당을 제가 비교군으로 넣어봤고요. 나머지 큰 게 5천억짜리입니다. 5천억짜리가 여기 보시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고, 자, 오늘 비교군으로 가져온 건 테크탑입니다. 4천억 정도니까 적지 않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얘네들의 가장 큰 약점이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주식을 60% 이상의 범위 혹은 90% 이상의 범위라고 해놓고 버퍼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옵션 매도 비중 역시 40% 이하라고 하면서 버퍼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비중에 따라 편차가 심한 부분이 약점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나스닥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지수를 기본적으로 추종하죠. 나스닥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많이 오르면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커버드 콜의 기본적인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기점으로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올라야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콜옵션 매도에서 손실을 본단 말이죠. 이익은 한정적으로 여기 정해져 있는데, 프리미엄에 대한 이익. 자, 그렇지만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손실을 크게 보는 구조단 말이죠. 지수는 많이 오르면 좋은데 지수는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오르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르면 안 좋은 그런 구조다라고 제가 이익이 상충되는, 이익이 배반되는 그런 구조를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 테크 탑10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 최근 아니죠. 여기 7월이고 8월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오르다가 시장이 한번 꺾여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0%나 손실 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승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투자하기 위해서 커버드 콜 혹은 이제 뭐 하락을 방어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꺾여버리니까 30%나 빠졌단 말이죠. 13,000원에서 지금 뭐 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이런 오픈된 하락에 대해서 오픈된 나스닥을 좀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스닥 계열의 배당이 보통 10%, 많게는 15%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에만 혹해서 나스닥을 투자하게 되면은 나스닥 커버드 콜을 하락의 생각보다 방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아마 타미당을 가장 많이 하는 유튜버가 아닐까 싶은데, 타미당이 아니라 커버드 콜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10월 14일날 상장돼서 거래 중입니다. 1410원이고요.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래셋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10월 6일부터 뭐 검증이 돼서 10월 14일날 상장을 했는데, 자, 내용을 보세요. 자, 배당은 연 15% 목표입니다. 높아요, 배당이. 자, 주식의 90%를 확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은 10% 미만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10% 미만으로 확정적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ATM이니까 여기서, 왜냐면 옵션이 10%에다가 데일리면은 배당 재원이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근데 보시면 10% 미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보면 가격이 비싼 ATM 그리고 데일리 옵션을 기본적으로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옵션 네가 안 좋다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키포인트 3가지를 여기 IM에서 나온 걸 보면 AI 10개 종목, 그리고 장기 성장에 참여하는 월배당 투자,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90%를 참여한다라고 했고요. 15일이 배당 기준일이니까 대표적으로 타미당이 워낙 지금 월말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나스닥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대부분 15입니다. 타미당을 피해서 배당일을 설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종목들 들어가는 거 10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AI 반도체라고 해서, AI 클라우드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로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빠져 있네요. 자, AI 관련된 종목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벤치마크 지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디 오타입니다. 환경 벤치마크, 아이고 이거 뭐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제가 쓴 게 티가 나죠. 캐디 환경 벤치마크 지수를 쓰고 있고, 이 정확한 벤치마크 이름은 미국 빅테크 AI 10의 15% 데일리 프리미엄 지수라고 해서 지네들이 만들고 지네들이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슈드처럼 해외에서 상장돼서 10년 동안 검증된 그런 지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콜옵션 매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좀 좋다라고 보완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제가 보면 콜옵션만 10%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아무래도 기초지수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됐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10월 14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월 14일 날 상장부터 현재까지 나스닥의 움직임, 그리고 이 펀드 ETF의 움직임을 보면 얘는 2.6% 상승을 했고 얘는 2.4% 상승을 했습니다. 자, 대충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올랐죠. 그렇지만 커버드 콜 때문에 자, 프리미엄을 받은 날도 있고 못 받은 날도 있을 겁니다. 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나스닥이 오르는 게 기본 나스닥인 거죠. 근데 커버드 콜은 나스닥을 가지고 이렇게 커버드 콜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이 손실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 나스닥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약간 덜 오른 게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옵션에 대한 스킴을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옵션의 만기와 행사가에 대한 거, 그리고 옵션의 비중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의 만기는 데일리예요. 근데 제로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현업에서는요. 자,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있는데, 자, 월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생겼을 때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근데 데일리는 없어요. 다음날 바로 만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위험성과 도박성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자, 보세요. 등 가격은 사실은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등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가 되는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외 가격은 여기 바깥에 있는 거라서 좀 싸요. 그렇지만 어떤 9.11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가격이 팍 튀면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외 가격 옵션이고, 내 가격 옵션도 사실은 등 가격 옵션과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 내외의 옵션 비중인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매일의 목표치는 0.06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60일 정도의 영업일수를 곱하면 이게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0.6 정도만 매도하니까 되게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단 말이죠. 그래서 등가격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매일의 목표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포트폴리오를 100이라고 봤을 때 옵션의 비중은 0.06%라는 거죠. 되게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배당 재원들도 거의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배당 재원은 정말 미미하고요.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은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거고, 나스닥이 적게 오르면은 배당이 좀 적게 나오는. 옵션에 대해서 스킴을 정리해 놓은 것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가지 측면으로 옵션의 만기, 그리고 옵션의 행사가 대해서 종류들, 그리고 비중이 얼마냐인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은요, 여러분들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나스닥을 기본적으로 QQQ를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도세의 폭탄을 두드려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면은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서는 다 세금 과표 22%를 두드려 맞게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옵션의 사실 특징적인 부분은 되게 미미합니다. 원데이 옵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구분돼서 옵션들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월간의 장점은 매도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많이 변동한다. 그렇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제로데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업에서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만기가 돼요. 그러면은 위험성과 도박성이 동시에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등가격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가격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외 가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되게 싸지만 거의 무조건 프리미엄을 얻는 대신에 한두 번의 어떤 리스크한 상황에서 9.11이나 뭐 경제위기 이럴 때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ATM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ATM이건 제로데이건 중요하지 않은 게, 자, 실제로 보면 제가 이 2.4, 2.6 너무 수익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서 실제로 옵션을 까보니까 매일의 목표치는 0.06인 겁니다. 240일 정도 되는 영업일수를 곱해보면 한 1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주식이 100%라고 치면은 0.06%밖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거죠. 되게 수익률을 끼치는 영향들이 미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기본적으로 나스닥을 투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근데 배당은 15%가 나와야 되죠. 매월 한 1.2% 정도. 자,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은 이 배당 재원이 잘 나오는데, 나스닥이 많이 못 나올 경우에,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옵션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제사를 깎아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업계 1위인 타미단과 비교를 해보면요, 타미단 기초지수는 배당주인 거죠. 배당주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옵션의 일부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만약에 급락할 경우에 손해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 이 비중 차지하고 있는 배당주가 안전빵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 방어주 역할이다 보니까 얘는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얘가 더 많이 빠질 때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게 타미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스닥 커버드 콜을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거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 흐름을 잘 반영하긴 하지만 지금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15일 정도를 봤을 때는 일단 2.6 2.4 잘 반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업계 1위 타미당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초리수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콜옵션의 일부를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근데 상승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 같이 먹는 거죠. 자, 근데 시장이 급락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기초리수가 방어주다 보니까 이를 만회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타미당 본주보다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유, 광고를 먼저 적어놨네. 자, 과표 기준가라는 겁니다. 이제 ETF 본주와 이 타미당을 비교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나스닥 커버드 콜, 나스닥 본주라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가 차이와 양 매매일 과표 기준가의 차이 중에 작은 거 15.4%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매매가의 차이.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사서 11,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원이죠? 양 매매일 과표 기준가의 차이. 만약 과표 기준가가 얘는 매매가죠. 여러분들이 산 가격. 근데 과표 기준가는 좀 달라요. 11,100원이었다. 매매일 양 매매일 과표 기준가. 팔 때 과표 기준가를 보니까 1,300원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까 100원이었죠. 얘는 차이가 200원이죠. 둘 중에 작은 것은 15.4%입니다. 어쨌든 100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반드시 매기게 되는 거죠.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실제로 보세요. 배당하고 과표 기준가 상승분 중에 작은 것에 배당 소득세.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배당이 예를 들면 100원이 나왔어요. 과표 기준가의 상승분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과표 기준가는 지금 1,100원 혹은 과표 기준가 상승분이 보통 1,105원 뭐 이렇습니다. 상승분 중에 작은 것에 배당 소득세. 자, 보세요. 100원 배당 그리고 작은 것, 이 둘 중에 작은 거 5원의 배당 소득세 15.4%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표 기준가 상승이 되게 작아요. 실제로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세금이 안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팔 때는 물론 똑같은 스킴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과표 상승분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한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좋은 것도 말씀드렸고 안 좋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나스닥 하실 분들은 세금 측면이 아니라면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측면까지 고려하시고 나는 월배당 흐름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재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지러워라. 와, 이거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